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쉽고 재밌게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문장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은 어디에 무엇이 어디에 있다. 누가 어디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말. 그리고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네 지갑 내 차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아들은 방에 있다예요. 내 아들 방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고요. 자, 영어에서는요. 어순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영어 어순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 한다. 누가 어디에 있다. 하여튼 누가 뭐 한다. 누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누가 뭐 한다. 여기도 보면은 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 아들은 여기 내에 해당하는 게 영어에는 my입니다. my, 나의 아들 이런 거예요. 내 아들, 나의 아들, my. 아들은 son이죠. S-O-N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my son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my son이라는 거는 내 아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이런 은, 는, 이, 가 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은 이런 조사라는 걸 둬서 방에 있다 내 아들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은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주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자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은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my son 하면 그리고 이 단어를 주어 자리에 놓으면 내 아들은 이라는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는 비동사 is 쓰시면 돼요. 존재한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be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be라는 단어는 원형이고 동사의 원형이고 주어에 따라서 am 혹은 is 혹은 are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my son이란 주어를 만났을 때는 is란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be라는 단어가요. my son is 내 아들은 있다입니다. 그리고 방에라는 거는 다시 생각하면 방 안에라는 거고요. 어디 안에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는 in이란 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in the roo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n the room 하셔도 되고 in a room 하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in the room, in a room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들은 있어요. 내 아들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예요. My son is 이게 누가 뭐 한다 이런 거죠. 누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어디에 in the room 방 안에 방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다음 또 문장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가방은 식탁 밑에 있어. 네 가방은 식탁 밑에 있어. 여기도 어순이 어떻게 돼요? 네 가방이 있어. 요거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가방, 너의 가방, 그쵸? your 하면 너의 란 뜻이에요. 너의 가방은 백이죠. your bag 은이란 말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your bag 한 순간 이걸 주어에 놓는 순간 은이란 말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가방은 혹은 네 가방이 이렇게 둘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your bag 있다. 요것도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는 is의 모양을 취합니다. your bag is 하면 네 가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뭘 넣으면 돼요? 식탁 밑에, 식탁 아래에 라는 얘기고요. 무엇 아래에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전치사는 under입니다. U-N-D-E-R under 하면 뭐뭐 아래에요. 식탁 뭐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under the
tabl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bag is, 네 가방은 is 있어. your bag is, 너의 가방은 있어. 어디에? under the table, 식탁 밑에. 그래서 한국어는 제일 중요한 말, 네 가방은 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을 서술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온갖 말이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오는 반면에, 영어는 그냥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서술어가 바로 나온다는 거. 주어 플러스 서술어 순서로 말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어순 배우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온다. 네 가방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식탁 밑에라는 말은 under the table, 이런 거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식탁 밑에, 이게 뭐다? under the table. 이렇게 그냥 자꾸 하시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냥 이런 표현은 그냥 쉽게 외워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말도 있어요. LA 미국에 있지. 야, 너 LA가 어디 있는지 알아? LA 캐나다에 있나? 호주에 있나? 아니야, LA는 미국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LA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순 잡을 때는. 그쵸? LA는 지명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냥 쓰시면 돼요.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L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LA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LA를 그냥 주어에 쓰면 는 이라는 말은 그냥 의미가 생긴다 그랬죠. LA 있다는 뭐예요? 요렇게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의 이름, 지명, 이름이잖아요. 사람의 이름, 지역의 이름, 이런 이름 같은 이런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있다가 is가 됩니다. LA is. 미국에 요거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볼 건데, 미국이라는 거 큰 나라예요. 물론 미국은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영토가 작지만 영토가 작아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라고 하면, 도시라고 하면 이런 국가들은 큽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n, 무엇 안에 있다라고는 뜻을 가진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하시면 돼요. 아메리카. 미국을 부르는 이름은 뭐 in the United States, 뭐 in the States, 뭐 in the US,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보분들이 익히시기에 가장 쉬운 건 요거예요. in America. America는 아시잖아요. 그죠? in America, in America 하시면 되고, America 쓰실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어 서술어가 뭐예요? 그렇죠? LA is. 이게 주어 플러스 서술어다. 영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LA는 있다, LA는 있다, 요 말부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LA is, LA는 있습니다. 어디에? In America, 미국에. 자, 되셨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그 책은 책상 위에 있었다. 자, 이번에는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 과거형으로 갔습니다. 자, 비동사가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동사의 원형이 be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일 때, 현재일 때 모양을 am으로도 바꾸고 is로도 바꾸고 a로도 바꿔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형 동사로 가면 am과 is가 만나서 was가 되고요. a가 were가 됩니다. 요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확인삼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is의 과거는 was, am의 과거도 was다. a의 과거는 were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형은 be고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위에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책은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다? 더입니다. 더. 책은 영어로 뭐예요? book. 은이란 말은 주어니까 그냥 붙는다 그랬죠. The book.
있다는 있을 텐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있을 텐데 있었다니까 is의 과거형 was가 됩니다. The book was. The book was.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여기가 이제 책상이면 그쵸? 책이 놓여 있겠죠. 이렇게. 이 책상의 면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떨어져 있지 않겠죠. 책이. 책상에 면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접촉을 나타내는 단어가 on이에요. 어디 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on을 쓰려면 어떻게 된다? 이 물체와 책과 여기 책상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죠 지금. 책상 위에 그럼 on 썼고 책상은 뭐예요? the desk라고 하시면 됩니다. D-E-S-K desk. 데스크가 책상이죠. 그래서 the book was 하면 뭐예요? 그 책은 있었다. 여기가 주어 서술어입니다. 그 책은 있었다.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래서 한국어는 이렇게 돼요. 책상, 단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위에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라는 말을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후치사라고 불러요. 후치사. 명사보다 뒤에 나온다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근데 영어는 on이 먼저 나오고요. the desk가 뒤에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on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우리가 문법 용어로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보다 먼저 나오니까. 한국어는 후치사, 영어는 전치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n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e book was. 그 책은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되셨고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리모컨은 소파 위에 있었어. 자, 리모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리모컨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지금 이거 특정한 리모컨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컨을 얘기할 때 더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리모컨은 리모트가 됩니다. 리모트. 원래 리모트 컨트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줄여서 그냥 리모트라고만 합니다. 리모트. 한국어는 리모컨이지만 영어로는 리모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미음입니다. 리모트. The remote. 이게 리모컨이란 뜻이고요. 주어에 썼으니까 은이란 말은 부여가 됐죠. The remote. 리모컨은 있었다. 얘도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is를 쓰게 되고 is의 과거형은 was죠. The remote was. 리모컨이 있었어요. 이제 소파 위에. 여기도 접촉이 일어나겠죠. 소파 위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on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소파, 소파도 괜찮은데 한번 어를 써볼까요? on a sofa라고 쓰시면 됩니다. on a sofa. 대신에 더를 넣으셔도 되고요. on the sofa 다 가능합니다. The remote was. 여기가 주어. was가 뭐라고요? 서술어. 근데 우리 서술어라고 안 하고 보통 동사라고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는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술어라는 말을 빼고 우린 주어 동사 얘기하는데 얘는 어구, 얘는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어로 끝나면 여기도 어로 끝나야죠. 그래서 원래는 주어 서술어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어 서술어부터 얘기한다. The remote was. 리모컨이 있었어. 어디에? on a sofa. 소파 위에. 혹은 on the sofa. 소파 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문장 했고요. 6번째 문장 볼게요. 자, 내 핸드폰은 있었어. 이제 순서가 잘 잡히시죠? 내가 뭐예요? my.
핸드폰 영어로 뭐라 그러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phon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hone, my phone, my phone, 내 폰, 내 폰, 내 핸드폰 이런 의미예요. 물론 핸드폰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cell phone, 뭐 mobile phone 여러 가지 뭐 그 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원어민들도 그렇게 다 쓰지 않아요. 그냥 내 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my phone 이렇게 외워가시면 돼요. 내 전화기. My phone was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안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in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쓰셔도 되고 더 쓰셔도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서랍은 뭐냐면 W-E-R 드로워라고 합니다. 드로워 그리고 DR이 만나면 이 D를 디귿 발음 안 하고 약간 주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드로워 여기 드로워 이렇게 R 발음 그렇죠. 드로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게 서랍입니다. 그래서 my phone was 내 핸드폰이 있었어요. 내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a drawer 드로워 안에. 그래서 이게 전치사를 그랬죠. 한국어는 서랍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안에란 말이 뒤에 나와서 후치사. 안에란 말이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영어에서는 드로워란 말보다 앞에 나오니까 전치사. in a drawer 서랍 안에. in a drawer 서랍 안에. 이렇게 단어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서랍 안에라는 말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너무 막 부담 갖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운다라는 거는 한번 진짜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서랍 안에 상상하시면서 in a drawer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입으로 말씀해 보시면 외워집니다. 그래도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잊어버려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My phone was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어와 서술어 순서로 말한다라는 거. 영어는 그리고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My phone was 내 핸드폰이 있었어. 어디에? In a drawer.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워져요. 네 지갑, 너의 지갑은 있을 수도 있다. 처음에 있다 배웠어요. 있다. is. 제가 쉽게 is만 해놨는데 뭐 주어에 따라서 am도 될 수 있고 are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형 배웠습니다. 과거형은 뭐였어요? 저 was였죠. 저도 쉽게 이제 was만 갖고 왔는데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were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있을 수도 있다의 영역으로 가려면 이제 비동사가 드디어 원형을 되찾아야 돼요. 원형은 be입니다. be. 말씀드렸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난 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낼 때 나타내는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조동사가 뭐였죠? can입니다. can. 그리고 조동사의 규칙 중 하나는 진짜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조동사와 짝을 이루는 이 본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 그래서 뭐 can go, can eat, can play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비동사가 와야 될 때는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를 써야 될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can be가 되는 거예요. can be, can be. 그래서 있다는 is. 대표적으로 하나 보자면 MR is인데 뭐 is 하나 봤고요. 있었다는 was나 were인데 was 봤고요. 근데 can be의 영역으로 가면 주어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다 can be입니다. 내가 있으면 현재에서는 I am이가 되는 거고요. 네가 있으면 you are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도 they are가 되는 거고 그가 있을 때 he is가 되는 겁니다. 모양 바뀌죠. 세 가지로 바뀌죠. 비동사가. 그 다음에 뭐 과거 같은 경우는 I was, he was, you were 이렇게 되는 거지만 can be의 영역으로 오면 주어가 뭐든 간에 그냥 can be 하나로 다 퉁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갑은 너의니까 your 들어가고요. 지갑은 wallet이라고 하죠.
A-L-L-E-T. Your wallet. 네 지갑은 있어라고 하려면 is가 되고 하면 되고 있었어라고 하면 was가 되면 되는데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할 거니까 그때는 can be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can be. 네 지갑은 있을 수도 있어. Your wallet can be. 내 차에. 요것도 굳이 보자면 내 차 안에가 되는 겁니다. 안은 뭐예요? in. 내는 my. 자동차는 car. Your wallet. 너의 지갑이 can be. 있을 수도 있어. Your wallet이 주어고요. can be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can은 조동사, be는 동사잖아요. 비동사잖아요. 조동사, 동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얘기하면 조동사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서술어라고 말을 만들어버리면 can be 자체를 통틀어서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말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주어 서술어. 주어는 너의 지갑, your wallet. 서술어 can be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갑은 있을 수도 있어. Your wallet can be. Your wallet can be. 어디에? In my car. 내 차에.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8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주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는 있을 수도 있다. 주어, 서술어부터 얘기한다. 그는 he.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가 뭐라고요? can be. 쉽죠? 있을 수가 있다가 뭐라고요? can be. 있다는 be고, 그렇죠? 있다란 뜻을 가진 단어가 뭐라고요? be. 근데 be가 현재형일 때 am, is로 모양을 바꾸고 과거형일 때 was, were로 모양을 바꾼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그래서 can be다. can be. 있을 수도 있다. can be.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문법적으로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재밌으라고 이게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영어로 말을 쓰려면 그거 몰라도 돼요. 있을 수도 있다가 can be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왜 can be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can be야.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럼 그는 주방에 있을 수도 있다? He can be. 그는 주방에 있을 수도 있다? He can be. 가는 겁니다. 주방에, 여기도 주방 안에라는 거고요.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in. 주방은 the kitchen kitchen 부엌 혹은 주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뭐예요? 여기죠. He can be. 여기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in the kitchen. 요것도 이제 문법 용어로 알려드리면 요거는 이제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그렇죠? 부사어. 그렇죠? 부사라는 거는 뭐냐면 부자는 부가적인, 사자는 말사자죠. 말. 누가 뭐 했어?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가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부가적인 말을 전해주는 뭐 이렇게 문법 용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법 용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일단 좀 지우고. 아무튼 느낌적으로 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디에란 말이 궁금하잖아요. 어디 있는데? 그 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e can be. 그는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In the kitchen. 주방에. 다음이요. 자, 네 강아지는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야, 네 강아지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강아지도 알고 밖도 알고 근데 영어로 말이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강아지는 있을 수도 있다. 이 순서로 말하면 된다라는 건 일단은 기억해내셨을 거고 그러면 연습해보는 거예요. 너의, 그쵸, your. 강아지는 우리는 이제 새끼를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성견을 이제 뭐 개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네 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꼭 아기, 그쵸,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를 통틀어서 저는 강아지라고 쓴 거예요. 네 개는 이러면 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개라고 할지라도 그냥 강아지라고 저는 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Your dog, your dog. 는 이런 말은 주어니까 생겼죠. Your dog. 네 강아지는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is 쓰면 어떻게 돼요? 있다가 돼버리고 그래서 is가 안 오는 겁니다.
was가 오면 있었다가 되니까 was란 단어도 안 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란 말만 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can be. 왜냐면 초보분들은 이 is 왜 안 쓰지? 뭐 이렇게 그죠? 비동사가 꼭 들어가는지 알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Your dog can be. 네 강아지는 있을 수도 있어. Your dog can be. 네 강아지는 있을 수 있어. 비동사가 여기 있죠. 밖에는 뭐예요? 그냥 outside라고 하시면 됩니다. outside. Your dog. 네 강아지는 can be.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주어 플러스 can be가 서술어.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집어넣어도 나가고 집어넣어도 나가거든요. 계속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습관이 됩니다. 언어는 습관이에요. 습관만 만드시면 영어로 말이 됩니다.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습관만 들이시면 돼요. Your dog can be. 네 강아지는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outside. 바깥에.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이고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공원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도 그들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they. 그쵸? 있을 수 있다 뭐라고요? can be. 예. are는 여기 be가 그쵸? a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있을 수도 있다. can be. 원형 그대로. they. 그들은 can be. 그들이 있을 수도 있어. 공원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에에 해당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찾을 건데 in을 써도 되고요. at을 써도 돼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 뉘앙스의 차이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in을 쓴다는 거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공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파크입니다. 예. 공원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쁘지가 않네요. 그냥 예. 인더 파크라는 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를 파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크라는 이 경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in을 쓰는 거예요. 근데 at을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점으로 보는 겁니다. 공원을. 예. 여기 파크고 좀 지나가면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마켓이고 예, 시장이고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 볼까요? 여기는 그쵸 라이브러리 여기는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공원을 하나의 점으로 보면 at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공원을 아주 크게 보고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i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어 라고 하려면 약간 at이 맞고요. 공원 안에 있어 라고 할 거면 in이 좀 맞는 느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in 쓸 건지 at을 쓸 건지. 그 다음에 공원은 the park죠. 그렇죠. 그래서 they can be 그들은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in the park 공원 안에 at the park 공원에. 그렇죠. in을 쓰면 공원 안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고 at the park는 걔네들은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란 지점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y can be 그들은 있을 수 있다. 어디에? in the park 혹은 at the park. 자 이렇게 해서 10문장 다 배워봤고요. 이제는 제가 쓰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로 회화하는 연습 회화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장이고요. 저랑 같이 영어 어순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은 my son. 내 아들은 my son. 있다는 is. My son is. 방에. in the room. my son. 내 아들은 이 뭐라고요? my son. 있다는 is. 방에 in the room. My son is in the room. 되셨고요. 자, 네 가방은 있다니까 네 가방은 your bag. Your bag. Your bag is 식탁 밑에는 under the table. 식탁은 table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밑에는 under. 식탁은 table. Your bag is
under the table. Your bag is under the table. 자, 세 번째요. LA는 미국에 있다. LA는 LA. LA는 LA. 있다는 is. LA is. 미국의 in America. In America. LA is in America. LA is in America. 이것도 미국 안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 나라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에, 일본에, 중국에, 뭐 필리핀에, 뭐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지역 앞에는 in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4번. 그 책상은 the desk. 그 책은 죄송합니다. the book. 그는 더죠. the book. 있었다는 was. the book was. 책상 위에. 위에는 on이고요. on the desk. 그렇죠? The book was on the desk. The book was on the desk. 자, 다섯 번째요. 리모컨은 있었다. 리모컨을 영어로 the remote was. 소파 위인데 여기도 위 접촉이니까 on a sofa. the sofa 둘 다 괜찮아요. The remote was on the sofa. 소파를 the sofa 혹은 a sofa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My phone. 내 핸드폰은 my phone 있었다. was. My phone was.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재채기 나올 때 코를 딱 잡아주면 재채기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잡았습니다. 계속 갈게요. My phone was 서랍 안에. 안은 in이죠. In the drawer. In a drawer. the drawer, a drawer 상관없습니다. 더나 어나 상관없어요. My phone was in the drawer. My phone was in the drawer. 자, 7번이요. My wallet. 있을 수도 있다고 뭐라고 했죠? Can be. 기억나시죠? 이건 적어드릴게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고 be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비동사의 원형 can be 있을 수도 있다. Your wallet can be in my car. Your wallet can be in my car. 내 차 안에라고 할 거니까 your wallet can be in my car. 여덟 번째요. 그는 can be in the kitchen. He can be in the kitchen. 주방은 the kitchen. 주방 안에라고 해야 되니까 in 씁니다. He can be in the kitchen. 자, 네 강아지는 밖에 있을 수도 있다. Your dog. 네 강아지는 your dog 있을 수도 있다. Can be. Your dog can be. Your dog can be. 밖에는 outside. Your dog can be outside. Your dog can be outside. 그들은 they 있을 수도 있다. Can be. They can be. 공원에 요건 애가 두 개라고 했죠. in을 쓰셔도 되고 at을 쓰셔도 됩니다. in the park 혹은 at the park. 그래서 공원 안에라고 얘기하시려면 in the park. 그냥 다양한 장소 중에 공원에라고 하시려면 at the park. 그거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y can be in the park. They can be at the park.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문장
장소를 나타내는 말 10문장 배워봤고 있다는 am, are, is, 있었다는 was, were, 있을 수도 있다는 can b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는 주어에 따라서 am, is, are, am, is, are 혹은 am, are, is 순서에 뭐 상관없고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려면 was나 were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다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추측할 때는 can be 이렇게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였죠? 주어랑 서술어부터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